안녕하세요. 나눔으로 행복한 시간 시즌2 정세윤. 김동수입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바람이 왜 이렇게 많이 불죠? 시원하네요. 이렇게 이제 초여름 접어들었는데 네, 오늘 날씨가 좋네요. 그렇네요. 오늘 이렇게 또 시원한 바람과 함께 저희가 찾은 이곳은요. 오늘 또 어떤 나눔 이야기를 또 여러 시청자분들에게 전해줄까 궁금한데요. 그러니까요. 그 씀씀이가 되게 바른 분이 계신데요. 아, 씀씀이가 바르다. 네. 네, 돈을 뭐 이렇게 적재적소에 필요한데 잘 쓴다는 말이겠죠? 돈도 많이 버시는 것 같고 네. 그런데 그것을 그 지역사회에 잘 환원하는 그런 기업가를 오늘 좀 만나볼까 합니다. 아, 지역사회의 기부와 봉사 그리고 다양한 나눔 활동으로 실천하고 계시는 분을 만나러 찾아왔는데요. 어떤 분인지 좀 궁금하니까 안쪽에 계시겠죠? 그렇지. 저희가 빨리 가서 만나볼까요? 네, 가보시죠. 가보시죠. 자, 저희가 건물에 들어왔는데요. 원장님, 오늘 주인공 진짜 궁금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러니까 네. 앞에 쭉 저렇게 저기 크신 분. 키 크신 분이 기다리고 있는데 주인공이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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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오늘 나눔으로 행복한 시간의 주인공이 되셨는데, 네, 먼저 영광입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주식회사 맡아서 경영하고 있는 양혜길입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찾아온 이유가 회장님께서 굉장히 또 많은 나눔을 또 실천하고 계시다고 씀씀이가 엄청 크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자세한 이야기가 너무 궁금한데요. 저희가 서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좀 자리를 옮겨서 자리를 자세히 옮겨서 들어볼까요?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가시죠. 이동해 보시죠. 예. 네, 오늘의 주인공 양혜길 회장님과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원장님께서 오늘 오프닝 때 씀씀이가 바른 기업이라는 걸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거기 가입하신 지금 기업이신 거죠? 네, 좀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듣고 싶어요. 그거 먼저 이야기할까요? 네, 원장님께서 먼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씀씀이가 바른 기업이라 하는 것은 뭐 바른 기업뿐만 아니라 바른 병원, 바른 식당, 네, 뭐 바른 약국 어디에든지 이제 씀씀이를 바르게 하는 사업체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월 이제 조금 금액이 커요. 월 20만 원 이상 이렇게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그 씀씀이 바른 기업 명패를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홍보하러 이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이제 어려운 분들, 위기 가정이라고 하죠. 그분들을 위해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다양한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들을 해소하는데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장님께서 이제 아마 20만 원 이상 통 크게. 좀 크게 네. 적십자를 통해서 지금 기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네. 언제부터 하시게 된 건가요? 저 적십자사 후원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죠. 예. 앞으로 이제 시작이 중요한 것보다 더 길게 하시고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할 테니까 네, 저희가 아마 계획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일단은 회장님께서 오늘 나오셨으니까 그동안의 나눔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 좀 서서히 얘기를 좀 풀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이야기부터 들어봐야 좋을까요, 저희가? 현재 이제 후원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아무래도 우리 주변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좀 소외받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또 어려운 이웃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뭔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어떤 선한 영향력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좀 나눔과 그런 어떤 기회를 가졌으면 해서 사실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회사 포함해서 개인적으로는 소년 소녀 가장 중학생들 소년 소녀 가장에서 걔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5년간 이렇게 해주는 그 10명의 어린이 있고 또 고아원 애들 고아원 애들이 이제 그 지 파운데이션이라는 업체를 통해서 5명에게 제가 이제 매달 이렇게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주에 그 편안집이라는 미혼모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뭐 일정에게 매월 기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몇 군데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물론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니셀프나 뭐 월드비전이나 국경 없는 의사회나 또 인근에 있는 대안학교 이런 데도 제가 뭐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은
매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하는데 제가 딱 들어보니까 아이들에 아이들. 대한 관심, 네. 어렵게 힘들게 이렇게 거기에 관심이 있는데 혹시 그렇게 특별히 어렸을 때 우리 회장님께서 도움을 많이 받으신 것 때문에 그러실까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사실은 커 올 때 제가 5녀 1남으로 저희 집 형제들이 딸 5석에서 아들 한 자리 사실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 혼자 그 독차지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사랑도 이게 받아본 사람이 줄 줄도 안다고. 그래서 이제 제 환경이 뭐 어려워가지고 한 건 아니고요. 제 환경은 사실은 뭐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저희 아버님께서 경찰 고위직으로 계셔가지고 그렇게 뭐 경제적으로 충족하지는 않았지만은 또 아주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버님이 이제 공직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청렴하게 예예예. 그 생활을 하셔서 저희 아버님이 영향이 아닌가 싶어요. 예, 저희 아버님이 이제 40년 동안 이제 경찰 공직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장을 한 10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청백리상도 많이 받으셨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이웃을 주변의 공직자를 도우게 되게 된 게 청렴하게 이렇게 공직 생활을 하면은 저희 육남매 형제들이 다 이제 대학교까지 나왔는데 사실 납부금 내는 거나 이런 부분에서 충족하지를 못했습니다. 저만 충족했지 또 나머지 딸들은 사실 충족하지 못하고. 첫째인가요, 막내인가요? 제가 넷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항상 누나들이나 여동생은 제때 납부금을 못 가져가고 예, 항상 울면서 내 학교를 간 지를 제가 수없이 많이 봤거든요. 예, 그래서 한 곳으로 그냥 예, 몰빵이다 하면 좀 뭐한데 하여튼 한 곳으로.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공직 생활을 청렴하게 하면은 얼마나 이 좀 그 힘든가를 제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제가 출발은 이제 제가 이제 광주의 광주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그 동기들 중에서 그 육사나 해사, 공사 군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들어가 가지고 힘들게 별이 세 명이 나왔습니다. 예, 투스타도 1명 나오고 완스타 2명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 이제 주변의 친구들이 그렇게 공직 생활하는 친구들 중에서 대부분 우리 학교가 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좀 도울 방법이 이 친구들이 도울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제가 이제 처음에 계기는 이제 나중에 투스타까지 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중령 때 대대장일 때 이제 그 친구에게 이제 놀러 가면서 친구들 5명이 놀러 가면서 뭐 돼지 한 마리 값 정도 모아가지고 이제 그 대대를 찾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돈을 친구한테 그 대대장실에서 앉아가지고 친구한테 전달하니까 그 친구가 받자마자 얼마 들어있는가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바로 그 부관을 불러서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와서 너희들 하니까 이걸 돼지 오늘 한 마리 잡아서 우리 대대원들 회식시켜줘라. 그 모습에 제가 좀 약간 감동을 받았어요. 예. 어떤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럴까? 그래서 그 얼마 액수인지도 모르고 그냥 부하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이 친구를 좀 내가 더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좀 제가 이제 주관이 돼가지고 별을 만드셨구만. 투스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친구들을 모아서 그때부터 매월 그 친구에게 사실은 이제 좀 상당히 그때 당시에 300만 원이면 큰 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달 해서 투스타 될 때까지니까 10몇 년간을. 이렇게 앞을 보고 그래서 샛별 장학회가. 그 잿벌 장애는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주는데 그 친구만 도와주다 보니까 또 서운한 친구들이 또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한 명 한 명 이렇게 뭐 도움을 주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혼자 힘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 친구들이 의사들이 한 70명 정도가 이제 동기들이 의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우리 때 의사들은 그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으니까 이제 그 한 명 한 명을 제가 이제 좀 얘기를 나눴죠. 이렇게 하니까 청렴한 친구를 우리가 도와주자 해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한 게 한 30명 정도 친구들이 거기에 이제 동참을 했고 이제 그 친구들이 나이 60이 돼서 공직에서 다 물러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하면 그 후원해줄 대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게 뭔가 좀
불특정 좀 어려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좀 도움의 어떤 길을 한번 걸어보자라고 한 게 이제 시작한 게 이제 그 샛별 장학회를 이제 만들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자꾸 별이 들어가서 아까 나는 꽂혀서. 네, 그거 이제 도와주는 친구가 이제 저 평택에서 지금 매달 그 친구가 50만 원씩 매달 제 통장으로 이렇게 해서 보내주는데 그 친구가 좀 내가 역할을 주고 싶어서 내가 이름은 장학회 이름은 내가 지어라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샛별 장학회로 해서 이제 청소년들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저 샛별. 걔들이 좀 이렇게 밝게 빛났으면 앞으로 그래서 이제 샛별 장학회로 그 친구가 장명을 해서 뭐 돈 들어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역할은 그래서 그 이름으로 쭉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하고 예, 지금 이제 소년 소녀 가장 이제 교육청을 통해서 이제 대상자는 교육청에서 초록우산을 통해서 이제 그 선정하도록 하고 저는 일절 관여하지 않고 대신 제가 한 가지만 제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공부는 사실은 좀 그렇게 잘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장학금을 준다 그러면 학교에서 되게 공부 잘하는 애들을 맞아요. 위주로 선정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교육청하고 초록우산 담당자한테 다른 건 내가 다 당신들이 알아서 정하되 공부를 나중에 잘한 애들을 했다면 내가 그 애는 탈퇴시키겠다. 공부가 환경이 어려운데 어떻게 공부 잘한 걸 기대하느냐. 항상 그래서 제가 2학년 때부터 하게 된 게 네. 가장 그 어린이들을 선정하는 기준을 남을 배려하는 어떻게 보면 남한테 봉사하는 희생하는 그러니까 1학년 때 담임 선생님들이 이렇게 쭉 체크해 봐가지고 이 애는 참 공부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애구나. 그랬을 때 제가 2학년 이제 시작부터 이제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애들이 선정되면은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애들 그걸 믿고 그대로 저는 이제 이게 근데 왜냐면 그 말 듣다 보니까 좋은 방법이 있었는데 네, 어떤 방법인데요? 공부보다는 네. 아까 사회성이 있고 배려심이 있고 하는 것은 이제 청소년 단체 활동하는 학생들 저희 이제 적십자 같으면 RCY 활동을 그렇습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공부보다는 인성과 그다음에 사회성.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보다 사회성이 좋기 때문에 더 훌륭하게. 근데 어려운 환경이 아닌 애를 또 거기에 알 수 있겠지 않습니까? RCY 어려운 아이들도 많이 있죠.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 청소년 단체 RCY뿐만 아니라 스카우트나 이렇게 활동하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그런 회장님 말씀하신 그런 그 공부보다도 그런 걸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할 때 그러면 이제 어떨 때 이제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계속 지원을 하셨잖아요. 네. 조금 보람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작년 연말에 이제 명단은 봤지만은 사실 얼굴을 한번 본 적도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마주쳤었을 때 거기서 교육청에서도 그러고 한번 같이 만나면 어떠겠느냐라는 얘기는 했었지만 괜히 또 그 사춘기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혹시 또 걔들이 물론 고마움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떤 좀 부끄러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사춘기 때라 그냥 안 만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냥 했더니 연말에 저에게 전부 그 이제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손편지를 전부 써가지고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가장 제가 이제 감명 깊게 읽었던 것이 이렇게 저도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어떤 힘이 됐었을 때 우리 후원자님이 저한테 베푸신 것처럼 선한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그런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바라는 게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그 편지를 봤었을 때 정말 선정도 잘 해줬고 이 애들이 충분히 내 취지나 그런 것을 공감을 했구나 해서 그때가 좀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에피소드들이 생길 때마다 정말 내가 잘 살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아까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 샛별 장학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공직자 청년 후원을 할 때요. 참 그때 당시에 회장님의 나이도
많은 나이가 아니셨을 텐데도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게 참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때 친구들을 모을 때도 사실 사회 초년생들을 같이 모아서 동참하게 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어떤 방법으로 후원에 좀 동참하게끔 만드셨었어요? 비결을 좀 듣고 싶어요. 제가 이제 주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주로 그 의사 친구들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개별적으로 일일이 찾아가 가지고 또 이제 서울에 찾아간 친구도 있고 찾아가서 이제 그 취지를 설명을 했죠. 왜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가를 내가 이제 취지 설명하고 그러면은 그냥 제 계좌로 돈을 보내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친구분들한테 신뢰가 그러니까요. 네. 있었는 것 같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술을 많이 사셨습니까? 술은 사진은 안 했고요. 예, 항상 보면은 이제 친구들이 주변에서 제가 하는 말에 같이 공감해주고 신뢰를 해줬습니다.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이제 모금 단체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냥 지로용지 보낸다 해서 그렇게 돈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회장님은 예, 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저 친구는 사심이 없이 본인보다 이렇게 항상 남을 배려한다. 제가 고등학교 때도 그 친구들 납부금도 제가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내주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짱이 아니라 약간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도움을 주고 사실 저희 집이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선친께서 경찰이시라 외주로 발령을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그럼 제가 혼자 있으면은 집에 이제 사실 쌀이나 이렇게 김치를 이렇게 담그면은 자취한 애들이 그때 가난한 애들이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친구들 쌀 김치는 제가 그 전담하다시피 이게 자취한 그게 있었다니까 본인이 베푼 게 있어서 그 의사 친구들이 이게 동참을 해준 거죠. 그렇죠. 네. 이게 괜히 그냥 되는 거 아니죠.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요. 이제 회장님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시니까 좋은데 회장님 어머님께서는 아유 골치 하셨을 것 같은데 집에 쌀, 김치 다 이렇게 나눠줘 버리면 어머니가 아니라 우리 제가 어려서요. 네네 어렸을 때 근데 그런 것을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이렇게 베풀고 남한테 하는 이렇게 천성들이 그러셔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는 뭐 크게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납부금을 몇 번 내준 거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이제 좀 이건 방송에서 편집 좀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제 납부금 받은 걸로 내고 이제 저는 못 다 낼 수가 없잖아요. 몇 명 애들한테. 그런데 이제 사실은 집에 있는 건 몰래 이렇게 슬쩍 해서 전당부에 접해가지고 이제 좀 아셔도 되죠. 내 건 내고 이렇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람이 있었던 것이 친구가 이제 그 친구가 제가 서너 번 납부금을 내줬는데 의대 가가지고 이제 병원 서울에서 병원 개업해서 잘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개인으로 많이 이제 과거에 우리 그 특정 다수 우리 친구들을 도와줄 때는 제가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한 30명 친구들한테 도움을 받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제 나이도 있고 앞으로 이게 뭐 1년, 2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제 생각으로는 5년, 7년 이렇게 계속 제가 사회활동을 하는 한 계속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제 나이 때 친구들한테 야 같이 동참해서 하자라고 하기가 부담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사실은 나이상으로 제가 이제 벌써 이제 60대 후반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야 5년간 아니면 7년간 같이 이런 나눔에 같이 동참하자 그래버리면은 그 친구들이 이제 과거에 저하고 10년, 15년씩 제가 도움을 받았는데 후원할 때 같이 했는데 또 더 이상의 어떤 짐을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 방송하는 부분도 신문에 사실 지역 신문에 나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럼 제가 친구들한테 보내기는 보냅니다. 이렇게 그냥 야 너 같이 우리 나눔에 우리 같이 동참하자라고 말하기는 좀 미안하고 부담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면은 걔들이 이제 마음이 있는 애들은 야, 너 그런 거 하고 있느냐? 그럼 나도 할게. 라고 하기 위해서 사실은 오늘 이 방송도 사실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샛별 장학회도 내가 한 3명 정도 친구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액수를 많든 적든 간에 저도 동참할게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나 이제 후배들이 있어가지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업장 총괄을 맡고 있는 주경욱 상무입니다. 사실 사회 나눔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진 않고 있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그 사회 나눔 기업으로 참여하면서 제가 열심히 일한 만큼 그런 부분이 사회 나눔에 이바지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보람되고 뿌듯했습니다. 사회 취약계층에 여러 가지 신경을 쓰시고 여러 둘러보시는 모습을 보면서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더 우리 사업 더 번창해가지고 좀 더 사회 나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사람이 재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사람을 통해서 또 나눔을 더 크게 실천하시니까 더더욱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쭉 이렇게 사신 인생을 들어보니까 예,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신 것 같네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하신 소감과 함께 마지막 공통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나눔이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글쎄요, 나눔이라는 것이 자기가 정말 말 그대로 남는 것을 나누는 것보다 다 자기가 갖고 나머지를 나누는 게 아니라 현재 가지고 부족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같이 공유한다 그럴까요? 공유하는. 어차피 좀 그랬었을 때 뭔가 좀 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받는 기쁨보다 어떤 나누는 행복이 훨씬 더 몇 배 더 크다는 것을 같이 공유하고 그런 부분이 또 그 나눔을 받은 사람들이 그 받음을 나중에 자기들이 나눔의 힘이 생겼을 때 또 다시 이렇게 그 선한 영향력으로 다시 베풀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 뭔가 사랑과 또 행복이 좀 충만된 아름다운 사회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래도 나눔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네, 그럼 공유다일까요? 가진 것을 공유한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나눔은 사랑이다. 배려다. 배려다. 네. 하나만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하나만 하나 정하기가 골라주세요. 어려워요. 네. 우리가 하나 정하기가 어려워요. 사랑으로 하겠습니다. 나눔은 사랑이다. 나눔은 사랑이다. 나눔 공유할수록 더 많이 사랑이 퍼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또 저희 시청자분들도 많이 알아주실 것 같고요. 더 많은 분들이 나눔에 동참하길 바라면서 저희 마지막 시그니처 포즈가 있거든요. 이걸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눔이 행복입니다. 네, 오늘은 씀씀이가 바른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양일길 회장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어떠셨어요? 아유 진짜 정말 다르시네요. 네, 저도 보면서 이 외모만큼이나 정말 생각이 바르고 또 씀씀이가 참 바르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씀씀이가 바른 기업? 우리도 이제 씀씀이가 바르게 네.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좀 아껴서 네. 여기 여기? 항상, 네. 항상 여기 위에 ARS, 있는? 네. 예,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6월 달은 좀 싱그러운 어떤 초록이 이렇게 있는 날인데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6월 14일이 좀 특별하게 어떤 날이잖아요. 어떻게 아시네? 공부 좀 했습니다. 헌혈의 날이라고 하는데. 헌혈자의 날. 헌혈자의 날.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 이렇게 날을 정해가지고 헌혈의 중요성도 알리고 그동안 헌혈해주신 헌혈자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날입니다. 더 많은 헌혈자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네, 또 함께 동참하는 날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나행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헌혈로 이렇게 행복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싶거든요. 네, 좋습니다. 이 헌혈로 또 저희가 정말 생명 나눔이라고 하는 소중한 가치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6월 한 달 내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6월이 지나도 헌혈은 계속할 수 있잖아요. 그러죠. 네. 여름철이 되면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쭉 7, 8월 달 같이 함께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알려드린 또 이런 방법들로 여러분들 또 많은 나눔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따뜻하고 풍성한 나눔 이야기로 찾아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나행시 정세윤. 김동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또 만나요. 만나요.